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오늘 저는 김부선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부선 씨가 보수 우파로 전향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부선 씨 본인 스스로 같은 경우도 스스로를 진보 좌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진보 좌파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많은 진짜 진보 좌파들이 그런 것처럼 도저히 저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은 진보 좌파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좌파 정도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저 운동권 시절에 그 망상에 빠져 지내고 있는 그런 집단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치꾼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것이지 진보 좌파도 되지도 못합니다. 김부선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사실상 이재명 지사를 완전히 정치적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었고 실제로 이재명 지사를 갖다가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이 김부선 씨 아닙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우리가 쫓아내기 위해선 김부선 씨 같은 스타일이 정말로 필요해요. 왜냐면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어떻게 뜬 겁니까?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뭔가 정책을 통해 가지고 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저 감정을 부추기고 사람들의 분노를 부추겨 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 이미지와 허상으로 존재하는 게 이재명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글자 그대로 감정을 통해 가지고 무너뜨리는 거 그게 가장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김부선 씨와 이재명 씨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적인 일들 수많은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인성을 보여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정말로 충격적이었고 많은 분들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기였죠.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김부선 씨가 문재인 정권의 좌익 같지도 않은 그저 정치꾼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걸 어떤 식으로 지금 폭로하고 있는지 그리고 김부선 씨가 이번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 가지고 재미난 또 사실 한 가지를 폭로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김부선 씨는 스스로를 좌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부선 씨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좌파가 좌파 정부한테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문재인 정부는 사퇴를 좀 하라는 겁니다. 제발 좌파들아 우리 제발 괴물이 되지 말자는 것이죠.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스스로를 진보 좌파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스스로가 진보 좌파라고 한다면은 윤미향 사태에 대해서 추미애 사태에 대해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동의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자기가 진보 좌파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김부선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서민 교수가 됐건 진중권 교수가 됐건 수많은 지금 지식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도저히 저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보냐 좌파냐 무슨 보수냐 우파냐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김부선 씨가 딱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좌파들아 우리 괴물이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김부선 씨가 지금 얘기하는 괴물인 사람이 몇 명이 있죠. 그렇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자, 그런데 김부선 씨가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묘한 이야기 한 가지를 좀 합니다. 뭐라고 지금 하고 있냐? 너만 하겠냐? 천하에 발칙한 양아치 촌놈이라는 것인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노통 49제 때 비 오는데 위험한데 거기는 왜 가냐고 차 돌리고 집으로 가라고 누가 내게 전화를 했더라. 진짜 소름이다. 이런 기사 접할 때마다 진짜 고문이라는 겁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렇죠? 이재명은 친문도 아니고 친노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닙니까?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공격했던 사람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 가지고 공격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 스스로도 잘 알겠죠. 그렇죠? 기회만 엿보고 있을 겁니다. 내가 진짜로 대통령만 되면은 반드시 문재인 정권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저 친문 세력들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를 아마 갈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를 숨기고 있어야 되겠죠. 친문 친노 세력들은 잘 알고 계세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친노 친문 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떠받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감옥 가는 1위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부선 씨가 뭐라고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도대체 전화를 했냐 이거예요. 누가 자기한테 도대체 전화를 해가지고 노통 49제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데 못하러 그런 곳에 가냐? 못하러 그런 곳에 가냐? 누가 그렇게 전화를 했냐 이겁니다. 이재명 씨는 아니겠죠. 그렇죠? 설마 이재명 씨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친노 세력이다 친문 세력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이재명 지사인데 설마 이재명 지사가
비가 오는데 뭐하러 그런데 가냐라고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자, 일단 김부선 씨의 말이 사실인지 몇 가지 좀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제는 2009년도 7월 10일에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거행이 됐던 곳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화산 정토원에서 거행이 됐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김해시의 날씨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0일날 저런 식으로 지금 49제가 열렸던 것이고 9일날을 보시게 되면은 강수량이 15.5mm로 비가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49제가 열렸던 것은 10일날 오전입니다. 그러면 49제 가겠다라고 한다면 9일날 출발을 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9일에 보니까 비가 왔습니까? 비가 왔습니다. 그러면 김부선 씨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49제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한 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김부선 씨의 저 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괴물이 되지 말자, 좌파더라 우리 괴물이 되지 말자 라고 하는 게 김부선 씨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명의 괴물이 된 이른바 좌파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진애인데요. 김진애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나경원 아내만 출연하는 것이 특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거를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뭔가 위법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누리게 되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특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사실일까요? 김진애 씨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나경원 전 의원이 아내의 맛에 출연했던 것은 정말로 특혜였을까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1조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방송 출연이 가능한 것은 언제까지냐? 90일 전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시작되기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출연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나경원 전 의원이 방송 출연했던 것은 언제였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아내 맛에 출연했던 것은 2021년 1월 6일이었습니다. 선거가 시작되기 93일 전이었고요. 박영선 후보가 출연했던 것은 2021년 1월 12일입니다. 선거가 시작되기 86일 전이었죠. 그러면은 나경원 후보는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될 것이 없어서요. 선거가 시작되기 93일 전에 방송 출연했으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죠. 90일 전까지만 방송 출연을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에 반면에 박영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86일 전에 출연했기 때문에 선거법에 따르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진애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박영선이 됐건 나경원 후보가 됐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번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90일 전이 아니라 60일 전까지 출연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혜가 아닌 것입니다. 법알못인 김진애 의원이 전 의원이죠. 그렇죠? 법알못인 김진애 전 의원이 뭘 좀 모르시고 그냥 비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목적만 생각하다 보니까 저런 식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셨던 겁니다. 김진애 의원한테 제가 질문을 좀 해보고 싶네요. 나경원, 박영선에 대해서는 저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이재명이 방송 출연을 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제가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과연 김진애 씨가 이재명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비판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김진애 씨 같은 분은 좌파 중에서 괴물이 된 좌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에 김부선 씨가 가장 최근에는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지금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LH 투기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얘기인데 반값 아파트 공약 발언에 뿜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저거를 보고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아니 박영선 이 사람이 정말로 제정신인가? 정말로 제정신이라 가지고 반값 아파트 공약 이런 식의 공약을 만들었다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진짜더라고요. 박영선이 실제로 어떤 식의 지금 공약을 만들었습니까? 평당 1,000만 원대 반값 아파트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 주겠대요. 아니 왜 평당 1,000만 원대로 하시겠다라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힘을 내가지고 평당 500만 원대로 하시지 그러세요. 아니죠. 조금 더 인심 써가지고 100만 원대는 또 어떻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김부선 씨 스스로도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깨민이었다 대깨민.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인데 도저히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말이 안 되죠. 평당 1,000만 원대 아파트를 갑자기 뚝딱 만들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는 망상 같은 소리 좀 그만하시고
말고 그냥 문재인 정권 내에 있는 LH 투기 그거는 똑바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김부선 씨 같은 분들을 보면은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정말 저분들의 용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비판하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무슨 뭐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대깨민이었던 사람이 그리고 진짜 이재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이거는 큰 파급력이 있는 것이고 정말로 이재명한테도 문재인 정부한테도 피해가 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김부선 씨의 용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